전하는 말씀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광고 하나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전할 제품은 두피 토너입니다. 시중에 그저 그런 탈모 완화 제품이 많지만 이 제품은 엄격한 임상 시험과 국제 학술 논문 발표를 통해 확실한 효과를 검증받았는데요. 기존 탈모 완화 성분의 탈모 원인 효소 억제 특허 신문지를 함유하고 있답니다. 네, 내용 이거 바르는 두피 토너인데 제가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비엘모 두피 토너 임상 실험에서 탈락 모발 개수 71% 개선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얻어냈고요. 쿨링 기능이 있어서 두피 온도 감소 그리고 비듬균 감소에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수해도를 적용해 제품을 손에 묻지 않고 내용물이 모근에 최대한 흡수되는 두피 마사지 기능도 있으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비엘모 308 요거 확실한 효과 또 보시려면은 먹는 디엘모 요거입니다. 요 먹는 비엘모도 함께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자신 있는 만큼 100% 환불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두 개 다 많은 관심과 네. 요거 발라보시고 검색창에 베니아몰 치시거나 0505-82-088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좌충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잘하는 정치현안을 무기로 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가 많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기자회견을 그동안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속에 저도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처음 10시에 켜서 끝까지 11시 한 40분까지 다 봤는데 오늘의 승자는 안 본 분이고 오늘의 패자는 저처럼 다 보면서 심지어 제가 대통령 발언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봤어요. 발언 시간. 그래서 참 제가 그렇게 총평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여전히 옳다라는 그 오만과 독선 속에서 국민과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뭐 과제랄까 남은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정말 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국민들이 놓아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전 이 기로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뀔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이젠 사라질 것이다. 이제 안 바뀐다는 전제 위에 어떤 대처 방법을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가지고 해낼 것이냐 전 이 문제로 오늘 옮겨붙는 그런 최악의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우님도 오늘 다 보셨죠? 예, 좀 어떻게 저는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나름 승자입니다.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질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키워드를 하나로 얘기하면 거의 뭐 인지 부조화의 향연이었다. 인지 부조화의 향연이었다. 향연이었다.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반 털었는데 나온 거 없지 않느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누구였습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상명하복이고 거기 검사동일처에서 밑에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인지부조화적인 상황적인 얘기를 했고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부위원장이 예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지금 당선자. 그때도 당권이나 여기에 권력에 욕심내지 마.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쳤지 않습니까? 해임하고. 그러니까 그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나름대로 그 호주 쪽 출산 대책인가요? 그 이제 그런 것도 제시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 하나의 의견으로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야 야당 거하고 비슷하네. 뭐냐? 왜 지금 막 퍼주게 하냐? 이런 식의 헝가리 제도. 헝가리죠. 헝가리 모델. 네. 제가 이종섭하고 헷갈렸습니다. 관계도 없는 분이 호주로 갔다가 다 11일 만에 오신 거예요. 호주에도 뭔가 모델은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호주도 거예요. 모델이 있지. 캥거루가 그 쉽게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보면 그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권을 누가 지느냐 이게 당쟁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내쳤잖아요. 근데 오늘도 저출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바이든을 가장 먼저 날린 사람 누굽니까? 본인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고 극도의 숙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는 지금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중국 치고 러시아도 치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적국으로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까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민생 파탄과 손실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한 행동과 말이 완전히 부조화적인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 인지 부조화 향연이었다 이런 생각. 종합적으로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그래도 오늘 대통령이 특검법들이 여러 건 있는데 네. 그래도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수용 의사를 조건부라도 밝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상 최상명 특검
괜히 그냥 조금 더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또 공수처랑 이쪽으로 거길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사실 껐습니다. 아 이거 나머지 내용도 똑같겠구나 싶어서 더 이상 보고 듣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는 했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부실하다거나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논리 같아요. 그때는 또 자기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신규한테 수긍이 가십니까? 근데 이거는 뭐 법률가냐 비법률가냐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놓고 볼 때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상황까지는 온 것 같거든요. 그게 국민적 여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루됐다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휘 감독하는 국가기관에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하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할 때 특검 얘기가 나와야지 왜 먼저 나오냐고 하는데 이 정도로 미진하거나 부실하면 이미 특검을 해야 될 시점이 거의 지난 상태예요. 진작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됐던 박근혜 최순실 특검은 수사 중에 특검이 열렸고 그 특검에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온 분이 또 윤석열 당시 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논리도 수사 중인데 미진하니까 당연히 특검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 특검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변호사들까지도 합류해서 메머드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짧은 기간에 끝을 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진상 규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지는 진상을 규명하면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걸 네. 대통령 스스로 저는 밝혔다라고 봅니다. 우리 네 저는 네. 약간 그것도 조금 눈여겨봤던 게 그 최성 특검 관련해가지고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고가 일어나고 국방부 장관 되게 꾸짖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VIP 경로설이죠 수색할 소위 때 왜 말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네. 무리하게 그래서 했냐. 네. 근데 이게 맞게 내려오려면 그 줄기가 맞게 내려오려면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했냐? 철저하게 조사해서 무리하게 수사 그렇게 뭐 무리하게 명령 내린 애들 실종자 수색을 시킨 사람을 시킨 찾아라. 사람부터 네. 철저하게 조사해. 수뇌부들, 수뇌부. 요렇게 라인이 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결과는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첩 결과 빠지고. 원래는 사실 사단장이 포함이 돼 있다가 그걸 빼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는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배우님. 예.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질투심도. 어떤 질투심? 더 이상 누구에 대한? 특검으로 나만큼 유명해지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로단 소리입니다. 네. 특검을 응해봤잖아 보니 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정황상 이제 VIP 경로설이 있었고 그리고 이시원 뭐 유재현 그다음 김계환 뭐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나중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했을 때 야 너 항명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군 의문사부터 해서 군대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그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봤잖아요. 직접 수사를 넘기라 예. 이거였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네. 가져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자기들 스스로 한다는 게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원인 규명,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그 염원이에요. 통계를 봐도 엄연히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까지 일원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총선 참패 상당한 원인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죠. 불을 네. 지피고. 네. 네,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해병을 과연 그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되게 인간적으로서 살펴보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 정권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 역시도 보면 오늘 대체적으로 이 총 기조가 보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굉장히 했는데 몰라주는 국민들에 대해서 좀 서운합니다. 반대만 하는 야당은 정말로 미워요. 뭐 이런 거 외에는 이 기조에서 계속 또 특검도 이제 9번 했나요? 특검도 10번 11번 저 특검이 아니라 이제 거부권 거부권. 10번 11번 해서 거부권의 세계 기록 쪽 기네스 쪽으로 한번 가려는 목적이 아닐까. 아 근데 남편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10번 11번째 예고돼 있잖아. 그것도 약간 비슷한 그럴 수도 있겠네. 질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특검은
내가 나만 유명하게 가야 돼.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본인이 특검을 해봤으니까 해봤지. 이 특검이 일반 경찰 검찰 조사랑 얼마나 다르고 무서운 맛을 파고들 수 안다. 있는지 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네, 해봤으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더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더 드러날 개연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아니 근데 나름대로. 이제 엄밀히 말해가지고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희생됐잖아요. 그걸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해도 그 경찰에서 수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8명이라는 분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넘겨도 그 경찰에서 또 법리적 적용해서 그렇죠. 기소하는 것도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를 임성근 지키기로 지금 의심되는 이 행동만 안 했더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시원 비서관이 전화 안 하고, 뭐 그렇죠. 유재윤 관리관도 전화 안 하고, 신범철차관도 가만히 있고, 임종득 차장도 가만히 있었으면은요, 이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질책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왜 박정훈 대령이 억울한 최혜병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려고 하는 그 적법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을 왜 집단 항명으로 몰아붙였냐. 그러면서 왜 조직적으로 수사하는 거를 은폐하고 외압 넣냐. 지금 이거를 갖다가 문제 삼고 더 나아가서는 기록도 검찰단이 가서 회수해 왔잖아요. 왜 법에 근거도 없이 기록을 갖다가 빼들어 오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된 이 수뇌부의 조직적인 개입 이걸 지금 문제 삼아서 특검으로 하자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이건데 전혀 답을 안 했어요. 그냥 뭐 마음은 안타까운데 진상은 밝혀야 되는데 그냥 공수처 지켜봅시다.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냥 인지 부조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배우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거죠.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도 물었을 때 본인의 소통 방식의 문제를 바꾸겠다고만 했지 네. 지금까지 유지했던 여러 정책적인 과제들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대통령한테 뭔가 사과의 말을 막 듣고 바꾸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고 네. 우리 2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얘기하고 있다.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요 안 미안한데 사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빨린 사과. 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 가식이라고 불러요. 가식적인 행동은 진짜 하면은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사과의 멘트 나왔고 아까도 뭐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데에서는 뭐 사과 이런 얘기를 헤드라인에 좀 띄우던데 그 일반 시민들께서 다 안 들어보셨으면 대통령이 사과했네 이렇게 좋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쫙 다 들어보면요. 그 사과의 의미가 그렇게 진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사과로 보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행동과 그 말이 좀 다른 이런 네. 그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국민들께서 이제 여론조사 나와야겠지만은 더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이 정권 차원에서 이 위기를 해소할 저는 뭐 비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근데 이종섭 전 그 국방부 장관의 그 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답이 좀 약간 역설적이었던 게 네. 지금 대통령의 기조라는 것은 특검을 하기 전에 공수처 수사를 일단 봐야 된다는 건데 네. 그 부분의 답변은 좀 상충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왜요? 얘기냐면은 공수처 수사가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화되면서 출국 금지를 그때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출국 금지라는 행정 명령 자체가 한 달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는데 자기는 호주 대사를 이제 임명하고 아그레망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출국 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안 할 요량이라면 출금을 풀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그런 거 안 했다는 그런 행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더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네. 공수처법 3조 3항에 보면은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원래 3조 발언 3항 자체도? 읽어보세요. 3조 3항. 아, 3조 3항이 공수처법 3조 네. 3항에 보시면은 대통령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시, 어떠한 명령, 어떠한 얘기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근데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오늘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그러네. 그 법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되는 이제 법리도 거고. 검토 안 했던 그리고 거죠. 전 이거예요. 이종섭 임명권에 대해서는 그분 핵심 피의자 아닙니까? 그분 고발된 거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출국 금지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고발된 거는 온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12월에. 근데 그런 사람 고발돼 가지고 조사가 예정된 사람을 어떻게 호주 대사로 임명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출금도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고위직으로 가잖아요. 갈 때는 인사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만약 저를 장관으로 임명한다, 네. 뭐 대사 임명한다, 저한테 동의서가 와요. 동의서에 사인합니다. 그럼 네. 저에 대해서 전과 기록이든 뭐든 체납이든 싹 다 떼서 저를 조사를 합니다. 그게 민정수석실의 과거의 역할이었고 지금은 그렇죠. 그걸 떼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있던 법무부에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준 거예요. 근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과 출입국 본부는 법무부 장관의 같은 소관이야. 그러니까 둘 다를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라는 거는 그럼 인사동의도 안 받고 검증을 하나?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같은 부서에서 보고를 동시에 받는데
이종섭 이름도 안 맞춰보나?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궁색한 핑계고 저는 거짓도 많이 포함된 해명이라 보고 근본적으로 고발이 돼 있어서 최수근 상병 그 희생에 대해서 가장 핵심 피의자로 예정돼 있는 이종섭을 고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소환을 안 하니까 그냥 난 임명해도 돼.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정확해요. 너무나도 그렇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임명했다가 총선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곰탕 그렇죠. 말아먹듯이 네. 싹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말았죠. 그래서 그치. 지금 결국 108번뇌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어요? 고위공직자 뭐 비리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게 기본 차단 장치가 상식이잖아요. 원래는 네. 옛날에 뭐 사과하는 정도만 돼도 야 이거 쓰지 마 임금께서 이거 쓰지 마라고 하셨다. 야 그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쓰지 말라고 2번 말씀하셨다. 다 써버리잖아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발만 된 거 가지고 임명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허구날 사법 리스크 왜 얘기합니까? 고발만 되면 다 잡혀가야 됩니까? 저 요거 조항 한번 웃기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공수처법 공수처 3조 3항인데 네, 3조 이거 3항. 이렇게 돼 있어. 제가 한 글자도 안 빼고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소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행위에는 있습니다. 발언도 포함이 당연히 되겠네요. 그 밖에 예. 직무 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 근데 오늘도 갔다가 뭐 수사 소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혹시 공수처법도 벌칙 조항 있습니까? 이거 벌칙은 없는데 벌칙은 그래도 없는데, 법을 어기면 예, 이거 탄핵 예. 사유가 되는 거라니까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형사처벌과는 무관한 무관하게, 겁니다. 예. 법을 어기면 대통령 탄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전 이거 그냥 한 꼭지로 한 꼭지로도 이게 공수처법 위반의 소지가 어느 정도 네. 좀 그 보이길래 법적으로는 요거 관련해서도 그건 뭐 공수처 관련 제가 발언할 아니 수 아마 없기 이 조항을 때문에. 모를 거예요. 안 읽어봤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에이. 법을 안 읽어볼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난 2년간 쌓은 이 탄핵 마일리지가 뉴욕을 10번 갔다 오고도 남을 만큼 쌓았어요. 이 3년간 문제는 이제 더 고민이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거 3년간 얼마나 탄핵 마일리지를 더 쌓을까. 네. 정말 걱정이다. 네. 그러잖아요. 계속 외국 다니면서 또 마일리지 쌓잖아요. 탄핵할 만한 건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제 네. 신변도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아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절차가 복잡하고 또 사회적 갈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의 의미가 대통령은 안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분노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앞으로 판단을 해야 저는 됩니까? 그러니까 전 한국갤럽의 지지율도 이제 아마 금요일 날 또 나올 텐데 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전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든다고 봐요. 그럼 이제 3년 동안 매맞힐 일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쪽으로 갈 이유가 없이 뭐 개헌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 없고 저는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차라리 뭐 대통령 하야나 사임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고민할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서 안 바뀌면요.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3년이라는 시간이 공중에 붕 뜨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질 잡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여러 두고 진지하게 포함해서, 고민하는 네. 시기가 이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감히 얘기를 하자면은 상식적으로 특검을 다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예. 자신 전부 다. 있으면 싹 자신 다. 있으면 예. 다 받으면 이제 탈탈 이렇게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오네 뭐가? 그러면 여론 당연히 반전이 바뀌지. 되겠죠. 크게 완전 바뀌겠지. 뒤집어지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윤석열 대통령 뭐야 아무것도 없고 아니었네. 깨끗하신 분이었네. 이렇게 그러면 남은 3년 뭐 한 특검 진짜 오래 잡고 1년이라고 해도 2년이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쉬운 길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할까?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이유가 있다. 있어. 이유가 있다. 왜 뭐 이유가 안 하는 게 있다.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거죠.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최상병 특검법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거는 처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배우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사과라는 건 진정성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워딩만 사과가 있다고 해서 사과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저 개한테 주는 사과도 있었지만 개사과. 그런 것처럼 그 국민들이 더 염장이 터지는 거죠. 이걸 보면 실질적인 사과도 아니고 박절하지 못해서 뭐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뭐를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네.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맥락이고
세상에 특검 얘기 나왔을 때 주가 조작하는 사람한테 주가 조작 의심 정황이 매우 많은 사람한테 특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만약에 그 부분만 하더라도 뭐 명품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사과로 떼올 수 있을까요? 그건 법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과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뭐랄까 윤리관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장시호 문제도 나오고 등등 해서 지금 검찰 정권에서 검찰들이 피의자와 사이좋게 지내고 또 급기야 결혼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적인 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 상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이런 게 있어요. 범죄 성립이라는 것은 별개고 뭐 사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뉘우치거나 사과하고 이게 자백할 수 있거든요. 이건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면을 해줘도요. 범죄 자체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벌만 면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사과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건 양형에서 고려되는 거지 범죄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등 영향이 없죠.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범죄 자백한 거고요. 근데 왜 자백했냐? 검찰에서 움직이면서 청탁금지법 사안으로 축소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니까 김건희 여사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탁금지법이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게요. 제가 변호사로서 청탁금지법 사안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뇌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 뇌물이 뇌물이죠. 적용이 되고요. 비견한 예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지인 관계였던 최순실 씨의 딸이 삼성으로부터 말 두 필 받았을 때 경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뇌물로 처벌하신 그렇죠, 분이 네.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이거 뇌물 혐의가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그 최지영 목사 카메라에 보면은 뒤에도 누가 앉아 있으면서 쇼핑백 들고 있어요. 맞아. 그럼 이게 매일 이렇게 왔다는 얘기인데 왜 서 수사를 있죠. 안 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뇌물이라고 하는 알선수재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로 의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적들이 아, 나오더라고요.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네. 사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변호사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변호사법이 변호사법? 알선을 했을 때 이런 이제 민원 해결해 줄 때 변호사가 아닌데 해결해 주면 변호사법 위반 그렇죠. 조항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수사를 지금 덮고 있잖아요. 이게 또 뭐냐? 이게 또 직권남용으로 또 걸려요. 수사 덮어주는 사람들 내지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혐의들이 이렇게 많고 복잡한 사안인데 이걸 축소해가지고 청탁금지법이니까 우리 미안해 사과하고 넘어가자 앞으로 안 그럴게 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뇌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다 봐줍니까? 뇌물 받은 사람들 미안하다 그러면은 청탁금지법으로 축소해가지고 다 그냥 풀어줍니까? 지금도 서초동 가면요 뇌물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고 일생이 패가망신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예외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더 특검을 부르고 특검이 네. 마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면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연 이틀 이 기자들과 만나서든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든 간에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전담수사실을 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기조부장 했던 분인데 좀 부끄럽지 않나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네. 이제는 검찰이 와가지고 1 더하기 1이 2다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이 안 믿을 겁니다. 지금은 믿죠. 이러면요 진짜 범죄자도 못 잡아요. 진짜 범죄자들한테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지금 검찰의 이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원석 총장은 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인제 와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 신뢰를 바닥으로 만든 주범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밑에 와서 이번에 김주현 수석 갔잖아요. 그 밑에 와서 비서관을 하시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원모 그 비서관 자리에 가는 게 훨씬 어울릴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지 작업 차원에서 그냥 액션만 좀 취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액션만. 예, 왜냐하면 이제 더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하는 신용은 해서 뭐 고기로 치면 초벌구이 정도가 더 익은 걸 가지고 초벌구이다. 좀 예. 던져놓고 고기 다 익었지 않냐 네. 우기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 네. 아니면 특검 시작되면은 넘겨줄 자료들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자기도 빠져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론이 네. 너무 뜨거우니까 네. 아무 액션을 안 할 수는 안할 수는 없고 없다. 그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시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 못하겠다라는 또 논리를 만들어요. 명분을 그러려면 만들어줬죠. 당연히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원석 총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극본이 맞으려면. 네. 그래서 저는 참 너무 비겁하고 사실은 일선에서 검사들이 그래도 정의감으로 열심히 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총장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일선에서 검사들
그 수사하고 열심히 법을 수호할 그럴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해병대 얘기하면서 사령관들의 잘못된 똑같잖아요. 처신으로 군령이 안 설 텐데 이 똑같은 검찰에서도 검령이 안 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사실 기자회견에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사회 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배우님 보시기에 좀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들한테 꼭 답변했어야 된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했어야 되는데 혹시 빠진 부분 좀 있습니까? 빠진 질문들이나. 네. 글쎄요. 질문이야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부족했던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대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내려찍기식으로 필요 없으면 다 쫓아내고 아니면 뭐 갑자기 기용해 가지고 스타로 키우고 뭐 이런 식의 전혀 뭐 절차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도 맞지 않는 그래서 이제 비선이 막 움직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없애는 특히나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매우 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야당과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양명주를 비롯해서 한 10가지 정도 이제 요구사항이 있었죠. 요구사항에서 네. 15분 했잖아요. 85분을 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마치 그 이게 검찰도 그렇고 약간 컨텐츠 진흥원 비슷하게 우리 문화의 영역을 하는 것 같아. 창작의 영역에 뛰어든 것 같아요. 네. 크리처물을 보는 것 같아. 85분 동안 폭포수처럼 이게 경성 크리처나 무슨 뭐 기생수 보는 느낌 있잖아. 네. 혼자 와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일방적인 특히나 뭐 독선과 독주는 뭐 계속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선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최소한 개별 사안 아니더라도 소통의 방식이나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겠다는 것에 대한 기조가 변화된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나 이 정도 2년간 열심히 했는데 뭘 또 그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막 큰 강론을 떠나서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사들이요 공익의 대표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은 검사인 거예요. 본인만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들은 다 모르는 바보들이고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거꾸로 된 밑바닥을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뭐 기대를 갖고 저는 본 건 아니고 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의무시청으로 인내심을 예. 갖고 봤는데 근데 정말 제 인내심만 더 늘어났을 뿐 뭐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는데 근데 나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네, 이렇게 그렇죠. 됐을 때는 야 정말 이제 대한민국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정치에 굉장히 고관여자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 선거 지금 4파전으로 흐르고 있죠. 예, 그 4명이 나와 있는데 그 배우님 보시기에는 어떤 인물이 좀 이렇게 국회의장이 돼야만 이런 여러 입법 개혁이나 이런 거 완수할 수 있다고 좀 보십니까? 야,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못 맞추면 6개월 뒤에 또 이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요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려면 개혁에 지금 일단 박차를 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2차전 윤석열 대 추미애 2차전을 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2차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자, 어쨌든 이 네 분들이 보면 소위 이제 SK 서울 경기에서 쭉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베이스로는 이쪽이 이제 네. 4선 5선이 좀 쉬운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5선까지 가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뭐 안민석 의원도 있었지만 이제 컷오프 됐죠.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또 우원식 의원께서 오시니까 네. 참 입장이 난처하기도 하고 1부에 나온 분이 2부에 나온 분이 안 될 거야 이러기도 그렇잖아요. 네. 참 어려운 잘 문제예요. 설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네. 앞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국회의원의 길을 오신 분들이 아니냐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5선 네. 6선이 저 예를 들어 TK 3선보다는 좀 쉽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방어막으로 좀 친 거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솔직하게 누굽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인 댓글 봤을 때는 추미애 얘기 안 했다가는 반격 인사로 몰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찐명이라고는 하나 그간의 행보를 봤을 때 개혁 성향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보실 있어요. 때 네. 조금 있어요. 몇몇 날린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이 있고 조정식 의원은요? 조정식 의원도 조금 순탄한 모범생 약간 비닐하우스형 그 국회 조정을 잘하시죠 조정. 예, 조정은 그분만 잘하는 게 아니죠. 우원식 의원도 자기가 내가 조정의 에이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다 때문에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는
큰 판 한번 벌어질 것이다. 큰판 벌어질 것이다. 험한 네.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구슬을 크게 해야 된다. 아. 그래서는 추미애 의원이 하실 것 같고 후반기에는 이제 조금 흐트러진 판을 정리도 좀 하고 재상도 다시 차리고 해야 되니까 네. 조정식 의원이 하지 않을까. 오늘 우원식 의원님 나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아, 저희- 그래도 이건 소신 이제 제가 얘기했다고 소신 얘기해서 있으시네. 네, 아니 의원식 의원에 대해서 제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지금 배우 남태우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꼭 이게 사실은- 내 네. 의견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아까 섭섭한 얘기 하나 네. 하라고 했는데 까먹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지금 5월 14일인가 아 가석방. 네. 가석방이 되잖아요. 그 논리는 83%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조건이 되는데 안 풀어주면 그것도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명천지에 아니 5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죠. 예, 또 무슨 날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죠. 아니 네. 세상에 장모가 부처님이나 스승님보다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진짜 이런 장모 정권 안 된다. 장모 정권 안 예, 된다. 장모 정권 곤란하다. 아니 지금 저희 독석자들이 책상 두드리니까 너무 소음이 심해. 그렇군요. 이어폰 아, 끼고 있다 놀랐다고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연락을 경향 주셨는데 TV의 네. 오디오 상황이 극도로 좋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배우 남태훈님과 함께했는데요. 2부 순서 그러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